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운 사회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단원 2단원 본토의 자연환경 단원에서도 특히 오늘 해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십자 빙고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형에는 5가지가 있었죠. 평야, 하천, 산지, 선, 해안. 이 마지막 순서인 해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두 글자 반도입니다. 이 반도인 우리나라는 무슨 해안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서해안과 또 남해안을 끼고 있고 동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해안, 남해안은 공통점이 있고 동해안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동해안은 수심이 깊다라는 특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서해안과 남해안은요. 서해안도 수심이 얕고 남해안은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천에 있는 앞바다에 갔다가 바다 수영하려고 갔는데 이 시간 차이를 잘못 계산해서 바닷물이 싹 빠져가 있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인천 혹은 서해안을 낀 바다에서는 밀물 썰물에 따른 갯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서해안뿐만 아니라 사실 남해안도 마찬가지예요. 서해안과 남해안은 공통적으로 갯벌을 지니게 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동해안은 밀물, 썰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동해안도 밀물, 썰물은 다 존재해요. 바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해안의 경우에 수심이 얕고 서해안, 남해안 모두 수심이 얕고 그리고 바닷물에 의해서 운반되는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이 갯벌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충족하고 있어요. 따라서 동해안은 갯벌이 없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은 갯벌이 많습니다. 생태계의 서식종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이 갯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갯벌 체험을 하려고 가족들이 여행을 가거나 많이 떠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서해안에서는 소금을 얻는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남해안은 어떨까요? 남해안도 수심이 깊지 않은데 파도도 잔잔해요. 따라서 굴과 김과 같은 양식업이 주로 발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은 어떨까요? 수심이 깊고 여기 보면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서해남에는 막 꾸불꾸불하고 섬도 많고 한데 동해는 확실히 해안선을 손으로 가리켜도 이렇게 쭉 내려오죠. 따라서 동해안에서는 해수욕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서 무엇을 운영하기에 좋냐면 항구가 발달되기에도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지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5가지로 분류하여 나눠보았는데 사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지형을 이용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지형으로부터 많은 이로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평야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요? 맞아요.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야에서 도시를 이루어 많이 살아가고 있죠. 해안은 어떤가요?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하고 소금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해수욕을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굴과 김과 같은 양식업을 하면서 생존을 해 가기도 합니다. 하천은 어떨까요? 하천에는 소양강, 낙동강에 댐을 건설하여서 농업용 용수를 얻거나 혹은 공업용 물 혹은 수자원을 얻기도 하고 수력발전과 같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해요. 산지는 어떨까요? 산지는 스키장으로 이용하기도
가기도 하고 또 많은 휴양시설을 갖춘 곳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섬은요, 해안과 마찬가지로 섬에서도 양식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해수욕장을 사람들이 많이 즐기러 가기도 합니다. 지형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추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국토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